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1층 똥물 묻은 합의서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하시는 8명 중에 한 분이 어, 그쪽에서 현대코아 내에서 좀 방귀깨나 끼는 사람과 뭐 합의를 봤던지 해서 이제 그 부동산 인도 소송의 원고들한테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왔다는 그 합의서가 그 똥물이 많이 묻었는데, 자, 왜 똥물이 많이 묻었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바로 들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합의서를 가지고 왔고, 제가 그 중요한 그 뭐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은 음영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갑과 을과 병이 돼 있고, 그럼 삼자 간의 합의네요. 자, 그러면 자, 그 이 합의서를 했다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인도 소송의 이 8명 중에 P씨, 김씨, 장씨, 윤씨, 허씨, 박씨, 오씨인데, 그러면 이 을과 병을 만났어요? 자, 어찌 됐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은 자, 자, 일단은 넘어가지요. 예. 이렇게 진행하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구분 현대코아의 구분 소유주라는 가정하에 쭉 영상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 을, 병 이렇게 보라색, 녹색, 빨간색 표시를 했으니까, 자, 당사자들은 전호동 현대타워 상가, 이하 상가라 한다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 그죠? 자, 이거 중요하네요. 그죠? 상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상가를 정상화. 자, 그러면 이거를 중요한 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 자, 그죠? 자,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항소의 포기 확정. 자, 갑은 무슨 말이냐? 갑은 자, 이 8명은 부동산 인도 소송을 한 이 8명은 항소 포기하래. 자, 서울고등법원 2025 나 건물인도 건물인도 사건 번호는 지웠습니다.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갑은 상고를 포기한다. 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해라. 자, 그러면 자, 합의서는 어떤 겁니까? A와 B의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합의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서로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소 포기하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뭐를 해줄게. 당신은 내가 뭐를 해줄 테니 당신은 뭐뭐를 해달라. 그런 게 들어갔나요? 없죠? 없는데 상고를 포기하래. 자, 소송 비용 청구의 포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병은 주식회사 FN이 땡땡, 대표이사 방땡땡, 그리고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우선수익자래. 자, 여러분, 자, 주식회사 FN이 땡땡. 자, 여기까지는 했다 칩시다. 그러면 신한자산신탁, 그렇죠? 138호 153호에 신한자산신탁사 물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응? 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자, 부동산 주소. 자, 부동산 주소. 물건. 어? 적고, 이거 주소 물건에, 자, 구체적으로 적은 부동산 주소 물건에 어? 담보 신탁, 뭐 처분 신탁이면 처분 신탁, 담보 신탁이면 담보 신탁, 담보 신탁. 위탁자 누구 수탁자 수탁사 누구, 그리고 우선 수익자 누구. 자, 이거를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자, 이 항목에, 자, 보이시죠? 부동산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65 현대코아 아파트 1층 138호 153호에 담보 신탁 위탁자 누구 골든키홀딩스, 수탁사 누구 신한자산신탁사, 우선 수익자 방땡땡, 그죠? 를 적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신한자산신탁사의 우선 수익자. 그러면 신한자산신탁사가 뭐 우선 수익자 방 씨한테 돈 빌렸어?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 중에 우선 수익자가 엄청 많을 텐데 채권자들 중에 방땡땡 구체적이지 않는 거죠. 분명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부동산 주소지, 물건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물건의 담보 신탁, 위탁자 누구, 골든키홀딩스, 예를 들어서 수탁사 누구, 신한자산신탁사, 우선 수익자 누구, 방땡땡.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중에 우선 수익자 누구죠? 주식회사 FN이 땡땡 방땡땡.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항소 포기하라. 항소를 포기한다. 자, 왜일까? 자, 3조 보니까 병이 뭐죠? FN이 땡땡은 갑의 상고 취하 및 분쟁의 종결을 조건으로 대상 판결에 따라 발생한 변호사 보수, 그러니까 병과 자, 그런데 이 소송에 이 항소 포기에 이 서울고등법원 건물인도의 소송에 상대가 누구야? 원고 8명과 비고 누구야? 신한자산신탁사. 그런데 변호사 보수 등 일체의 다른 채권자를 포함해 손해배상 및 소송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갑에게.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런데 이 병은 신한자산신탁사에 보시다시피 그 소송과의 상관이 없어. 그냥 뭐야? 골든키 홀딩스 위탁자의 채권자야. 그런데 이 상고 취하하라, 분쟁의 종결 있다고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갑이 8명 원고들의 그 구분 소유주 8명은 지금 뭐 했어? 상고도 포기하고 분쟁의 종결을 조건으로 변호사 보수 등 청구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병은 상고 취하를 받은 거고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죠? 피고가 아님에도 상고 취하를 받은 거고 분쟁의 종결도 얻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상고 취하하지 않고 분쟁의 종결이 안 되면 변호사 보수 등 일체의 다른 채권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혹 때려다 자, 누구야? 이 합의서를 한 사람은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자, 관리비의 감면. 이게 뭐지 또? 자, 을은 갑과 을 사이 법정 조정을 통해 갑이 8명이 납부해야 할 미납 관리비 중 50%를 감면하기로 하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50%를 감면해 주겠대. 자, 그런데 갑은 나머지 50% 금액을 상호 협의에 분할 납부하래. 무슨 말이냐면 50%를 100만 원이면 50%를 감면하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 50만 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50%를 감면해 주는데, 그죠? 관리비 중 50%를 감면해 주는데 나머지 50%는 내래 분할 납부하래. 100만 원이면 50만 원은 일단 분할 납부하래. 그리고 50%를 이 감면했으니까 5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으면 49만 원을 해줄지 48만 원을 해줄지 그게 그거야.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관리비. 자,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까지 받은 게 없어. 갑 8명은 받은 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병에게
을 또는 병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주는 것만 있어. 자,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관리비. 자, 갑은 그것도 뭐야? 병은 당사자가 아니야. 자,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관리비. 갑은 8명은 을에게 관리단에게 상가 신규 임대 업무를 위임하겠대. 위임해 주겠는데. 위임해야 된대. 어? 왜 위임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죠? 자, 그러한 궁금증을 느껴야 됩니다. 을은 관리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을 투명하게 갑에게 공개하고 임대 조건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임대 계약을 추진하기로 한다. 어? 갑이 위임을 하겠대. 위임하여 을이 이 계약 업무를 진행하겠대. 왜? 갑이 해야 할 각자 8명이 각자로 해야 할 임대 계약을 을이 하겠대. 임대 측 계약 당사자는 갑으로 한다. 그래 놓고 위임해 주잖아. 그러면 을이 한 계약은 갑이 한 계약이 돼. 어? 자, 이거를 있다고 계약을 합의를 봤다고 해온 거야. 어?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또. 자, 임대료는 주어를 잘 보세요. 임대료는 갑의 임대료는 총 임대료를 최초 을의 관리단의 구성원이 각각 최초 분양받은 상가 분양 금액에 비례하겠대. 자, 무슨 말이지? 우리 평당 2천, 거의 평당 2천이죠? 1층에? 그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거야. 상가 분양 금액에 비례해서 을에게, 그리고 액수도 정해주지 않아. 그런데 위임한 거야. 을에게 배분하기로 하며, 여기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 새로운 인물. 이 임차인이 갑 8명에게 직접 지불한대. 을이 위임해서 을이 한 계약은 갑이 한 계약이 되고 평당 2천으로 액수가 정해져 버렸어. 그러면서 임차인이 갑에게 직접 지불하겠대. 임차인이 누군데? 안 나왔는데 을에게 위임하고 을이 한 위임 받은 계약은 갑이 한 계약이 돼. 이런 합의서를 좋다고 들고 온 거야. 자, 여러분. 자, 다시. 임대 관련 행정 업무. 자, 만나서 계약하고 수수료 뭐 이런 행정 업무는 을이 관리단이 갑을 위해 위임받아 대행하겠대. 을이 관리단이 그리고 갑에게 매월 보고하고 병이 보증을 한대. 병이 누군데? 채권자가. 자, 병이 신탁사야? 아니라니까? 자, 을은 관리단은, 그죠? 임차인이, 요 새로운 인물 임차인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을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을은 동의해 주기로 한다. 자, 뭐냐면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동의하기로 한다. 을이 누군데? 관리단의.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용도 변경을 하지도 않았어.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동의해? 구청에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신탁사는
자, 왜냐? 138호, 153호가 주된 계약이니까. 그죠? 자, 봅시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예식장. 그런데, 자, 보이시죠? 천호대로 1095, 153호. 그죠? 자, 그런데,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동의하기로 한다. 아니라니까 임차인이 자 보세요. 일단 자 1층에 138호 153호가 많은 물건을 점유하고 또 소유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153호랑 138호를 거쳐야겠죠. 주된 임대차 계약으로 해서. 자 이거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그런데 현재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약국이야. 메가허브 약국이라는 그죠? 자 공사 후 메가허브 약국입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1층에 가면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약국이고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이 사람은 건축이행 강제금을 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봤더니 업력 1년 차야. 1년 차밖에 안 됐어. 신빙이야. 개인 과세자야. 과세 개인 사업자. 그죠? 사업장은 1층 150호, 105호, 신시, 윤시, 153호, 138호가 임대차 계약을 했대. 왜? 이거는 머니피는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자, 사업자 상태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지웠고. 그죠? 자, 메가허브 약구. 1층 150호, 105호, 153호, 138호. 과세 개인 사업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했어야지. 용도 변경을 제대로 하고 이러한 공사 중인 사진을 했어야지. 이거 2월 26일 날 석 달 전에 찍은 사진들. 예? 자,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뜯어발기고. 자, 이 신나게 이 공사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 자, 어찌됐든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동의해. 그런데
갑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을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자, 그리고 임대 후 매각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에 합의한 당사자가 합의한 갑을병 전원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하며 개인은 없어. 구분 소유주인데 개인들은 없어. 다 공동이야. 매각 시 매매 대금 정산은 2항을 준용하겠대. 2항. 자, 2항이 뭐죠? 을의 구성원이 각각 최초 분양받은 평당 2,000원에 을에게 배분하기로 하며 임차인이 갑에게 직접 지불하겠대. 평당 2,000. 매각시. 당초 분양가 또 적었네. 총 금액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각자 배분한대. 그 비율이 자, 그럼 그 비율이 뭐야? 평당 2,000. 비율이 뭔데? 200%야 300% 돼? 아니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을은 갑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특약사항 잘 보시죠. 향후 상가를 임대하거나 갑을병은 또는 매각 시 전원 합의 아래 개인은 없어. 개별 행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래야 되는데? 병신들이야? 이런 계약을 좋다고 원고 8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방씨랑 좋다고 배운 겁니다. 자, 본 합의안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갑이 선임해래. 대표자를. 자, 그럼 8명 중에 누가야? 좋다고 또 대표자 할 거야? 자, 그리고 위 계약 당사자들은 상가 정상화. 자, 상가 정상화가 뭐야? 팔아제끼는 거야? 매매 또는 임대야? 상가 정상화가 뭐야? 위반 건축물을 정상 건축물로 돌리고, 그죠? 강동세무서 전세권 설정돼 있으면은 압류 말소하고, 구청이 전세권부 채권 압류돼 있으면 휴먼 넥서스 채권 압류돼 있으면 그거 정상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을과 병이 뭐 했어? 을과 병은 정상화를 위해서 뭐 했는데? 정상화의 기준이 뭐야? 뭐 팔아제끼는 거야? 자, 을과 병은 상가를 정상화 시키는데, 자, 병은 갑과 과거 임차인과의 미납 임대료와 무관하게 휴먼 넥서스 전세 보증금 전액을 삭제하도록 협조한다. 자, 병이 한대. 병이 뭔데? 병이 뭔데? 굳이 얘기하자면 130% 153호 위탁자 골든키 홀딩스, 수탁자 신한자산 신탁사, 위탁자 이자 채무자 골든키 홀딩스의 채권자, 아무 상관없는 병이 협조해야겠대. 그걸 좋다고 합의서 해온 거야. 휴먼 넥서스 전세 보증금을 삭제하도록 협조한다. 삭제해주겠다가 아니라 삭제하도록 협조하겠다. 만약에 삭제 안 되면 그건 나도 모르지야. 예? 자, 다시. 제가 말씀드렸죠. 휴먼 넥서스 전세 보증금을 없애겠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동구에 이 압류 액수를 하나, 둘, 셋, 넷, 400 곱하기 4, 1600만 원을 납부해야 돼.
그리고 전세권을 말소해 주는 거야. 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류 금액을 대위 변제하거나 강동구와 합의해서 이거를 말소하거나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전세금을 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도 휴먼 넥서스가 페이오프 도주하고 파산된 상태인데 이 병은 휴먼 넥서스랑 상관이 있어? 없어. 그래서 협조하겠대. 협조. 만약에 협조 안 하면 그건 나도 모르지야. 병은. 자, 또한 신한자산신탁사 또는 이해관계인 벨리온. 자, 신한자산신탁사랑 벨리온이 상관이 있어? 자, 들어가 봅시다. 이 벨리온이 누군지. 자, 최근에 채권 양도되어 있죠? 자, 신탁원부가 바뀌었어. 이거 153호의 신탁원부입니다. 자, 중요사. 자, HS 자산대부가 우선수익자에 양도를 했어. 누가? FNNC. 자, 이렇게 됩니다. HS 자산대부의 채권액이 어떻게 됩니까? 13억, 2억, 15억 6천, 15억 6천, 15억 6천, 25억 6천. 자, 그럼 25억 6천을 가진 채권자야. 그죠? 여기 밸류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층하고 상관없어. 밸류온. 그럼 밸류온이 뭔데? 저번에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난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밸류온은 자, 301호에 후순위, 2순위 우선수익자. 2순위 우선수익자 13억의 채권을 가진 3층에 FN 개발 FN 땡땡의 후순위야. 그것도 후순위고 이 4개의 새마을 금고한테 대출해준 채권이 돌아가고 나야지 남음이 있을 때 돌아가는 후순위 우선수익자. 예? 그런데 벨리온을 여기 왜 끌어들어? 신한자산신탁사랑 상관없는, 굳이 자, 신한자산신탁사랑 상관없는 이해관계인 빅 벨리온 등은 본 상가와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이 책임져요. 병이 뭔데? 뭔데?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FN 땡땡은 위탁자야. 3층의 위탁자, 채무자, 공동 위탁자 등의 이 황씨하고 이 김시성을 쓰는 사람이 뭐야? 공동 투자자. 그리고 수탁자는 누구야? 교보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사랑 전혀 상관없어. 자, 그리고 나서 주채무자 FN 땡땡.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각종 새마을 금고 39억이나 되는 40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주채무자인데 갑한테 들이대고 있어. 책임 안 지면 어떨 건데? 아무것도 없어. 병은 본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자,
소송 당사자인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리하여 소송 비용을 지불했대. 아,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 대리해서 소송 비용 지불했으나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소송 비용을? 자, 병은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갑이 없어. 갑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갑이 없어. 물건도 없어. 왜? 여기 하라 그랬죠. 부동산 주소지, 물건의 담보 신탁, 위탁자 누구, 수탁사 누구, 우선 수익자 누구. 없어. 없어. 병은 유령이야. 자, 그리고 자, 이 병은 잘 보세요. 향후 본 상가와 관련해 갑에게 갑 8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 그건 나도 모르지. 제7조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변경 및 일반적인 상관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갑, 피땡땡, 김땡땡 해줬어. 자, 갑에 그 8명 피땡땡 해줬어. 김땡땡 안 했고 장땡땡 안 했고 윤땡땡씨 해줬어. 헛땡땡 안 하고 박땡땡 해줬어. 제가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 오땡땡 해줬어. 어? 자,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관리단. 자, 보세요. 자, 현대코아 보이시죠? 아파트 봐. 사야. 이응이 없어. 이응이 없어. 그러니까 현대코아 아파트 사 사가관리단 그죠? 이응 봐. 요 이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응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봐봐. 아죠? 아. 근데 이건 사. 현대코아 아파트 사가관리단. 자, 병. 주식회사 FN이 방땡땡 신한자산신탁사 이거 아니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된다. 부동산 주소, 물건들 호수 적고 부동산 주소 적고 호수 적고 의 담보 신탁 위탁자 누구, 골든키 홀딩스면 골든키 홀딩스, 수탁사 누구, 신한자산 신탁사, 응? 대표이사까지 다 적고 우선 수익자, 그러고 나서 우선 수익자 누구, FN 땡땡 대표 방 땡땡. 자, 이렇게 적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유령 합의서다. 자, 병.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95 304호라 했죠? 자, 봅시죠.
자, 민원 24시에 들어왔습니다. 자, 눈 똑바로 뜨고, 자, 보시죠. 자, 보이시죠? 자, 내려갑니다. 자, 이게 1층, 2층입니다. 그죠? 자, 301호 보이시죠? 301-1, 302, 304 없어! 300, 그 다음에 306, 7, 13.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304호 없어. 없어? 있다고 합의서를 좋다고 들고 와서 8명 구분 소유주들한테 하라고, 어? 자,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흥부 박씨 아시죠? 흥부 놀부, 어? 자,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니까 강남 갔던 제비는 박씨를 물고 와서 흥부에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서를 들고 와가지고 구분소에서 합의해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예? 현대코아 구분소유주들은 윤리관을 회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윤리관이 있었으면 있다고 합의서에 대해서 내가 합의서를 잘 분석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어. 강동영 현대코아를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윤리관의 회복, 둘째 뭐야? 그러고 나서 상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윤리관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든 여러분이든 알았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